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 통일 유언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러시아 아르티엄시 라조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의 소식을 캄보디아 인민당 기관지 인민8일부가 실었습니다. 신문은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 제시, 이런 제목으로 전원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때 위한 노선을 제시하셨다고 하면서 전원회의에서 결정소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갈 때에 대하여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데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 42살 뜻깊게 맞이하는 보통강 신발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공장에 깃들어 있는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1973년 5월 20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일요일의 휴식도 뒤로 미루시고 우리 공장에 나오시어 여러 가지 흉타와 신고를 많이 만들어 우리 인민들에게 여러 가지 신발을 생산 공급할 때 대하여 간곡히 교세하셨습니다. 그 해에 위대한 수령님의 결실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계획을 118%로 넘쳐 수행했습니다. 그날의 위대한 수령님이 결실을 심장에 새기고 또 경공업 부부를 지타격 방향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지금 우리는 현지 교시 42술 맞으며 생산을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박봉주 내각 총리는 황해제철 연합기업소를 현지에서 요해했습니다. 총리는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높이 받들고 철강제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는 기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고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협의회에서는 경제강국 건설의 돌파구를 열어 제끼는 데서 기업소가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철강제를 더 많이 생산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 내각을 비롯한 연관 단위들에서 황해제철 연합기업소의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했습니다. 총리는 청춘거리 체육촌과 문수물놀이장의 개건 및 건설 정령과 대동강 자라공장 능력 확장공사 정령도 요해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후손답게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투쟁하며 창조해 나가자. 황주군 음농장은 현재 모내기 실적이 군 쪽으로 제일 앞선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의 경험을 보면 자체의 실종에 맞게 반냉상모를 받아들이고 품을 들여 변모를 튼튼히 길러내서 모내기에 모보장을 앞세운 데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작업반에서 반냉상모를 30% 받아들였던데 30% 받아들인 게 종당 수확고가 여느 거보다 여느 품종보다 한 톤 이상 더 증수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점을 본다면 모가 확실히 튼튼히 자라면서 아지를 많이 치고 또 반영 온도가 높아져서 오래고치 불리한 날씨 조건에서도 능히 안전한 소출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밭 상태에서는 입질량이 논 냉상보다 콧자라는 비율이 좋고 튼튼하기 때문에 고사리가 확실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작업반에서는 80%의 밭 냉상모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랑군 회문협동농장의 모내기도 일종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농장에서는 한해 농사의 중요한 영농 공정인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낼 수 있게 일별 주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쏘레치기를 선행시키는 한편 모내는 기계 운전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서 일종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 사업이 전 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지금 남포시에서도 후포천 정리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후포천은
깊이가 얕아서 비가 많이 오면 이제 물이 넘쳐나서 이 주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공사에 달라붙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시 이민 보안원들까지 모두 떨쳐나서니까 공사 속도도 대단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마감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들과 함께 일도 하고 땀 흘리니까 힘들 줄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민들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공사가 끝나면 우리 남포시 면모가 일시되고 시민들이 보다 문화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산구역 신민암새 전문 협동농장에서 비알곡 모기를 이용해서 돼지 기르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균처리한 방법으로 모기를 많이 들이지 않고 돼지를 비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로서는 쌀기로 점틱하고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섞어가지고 발효시킨 다음 일정한 양의 물을 타서 돼지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이니까 벌레량이 모기보다 2배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새끼 때는 한 달에 10kg씩 늘어나고 20kg를 벗어난 이후부터는 균처리를 안 해서 먹일 때보다 돼지 몸무게가 늘어나는 양이 한 달이나 빨라졌습니다. 최근 김일성 종합대학 나노기술연구소의 일꾼들과 과학자들이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나노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심화시켜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개발 도입한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첨단 나노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의 마지막 시기인 2011년 12월 10일 송천강 출하 사업소를 찾으시고 우리가 연구개발 도입한 나노 제품들을 보아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나노 제품들 개발할 때 대한 강력적인 과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경의하는 장군님의 유언을 높이 받들고 키토산을 모체로 해서 여기 여러 가지 나노 재료들을 결합시켜가지고 과일 신선 보선액을 비롯한 기능성 나노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과일 신선 보선액을 대동강 과수농장에 도입하였는데 과일 신선 보선을 1.5배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구 성과에만 만족하지 않고 과학과 기술, 생산을 밀착시킬 데 대한 경의하는 장군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여러 단위들의 우리가 개발한 연구 제품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제52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혼성 복식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1등의 영예를 지녔다는 소식에 접한 조선체육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크나큰 기쁨과 신심에 넘쳐 높은 경기 성과로 선군조선의 영예를 떨쳐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김혁봉, 김정 선수들이 제52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혼성복식 1등을 하고 영예 금메달 쟁취한 데에서 얼마나 기쁘게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탁구 선수들이 몇 년 만입니까? 1991년에 있은 제41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단체 코리아 유일팀으로 1등을 쟁취했는데 그때로부터 22년이 지났습니다. 이 22년 만에 다시 우리가 세계 1등을 쟁취한 데 대해서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52차 세계 탁구 선수권대 혼성복식 경기에서 1등을 한 김정, 김혁봉 선수들을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합니다. 김정, 김혁봉 선수들의 경기를 보니 결승 경기 승리적인 긴장 속에서 자기 특히 왼쪽 공격 기술을 살려서 남선 선수들을 수세에 몰아넣는 경기 장면을 볼 때는 정말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대담한 수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 공격 정신, 배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기에서 실천하는 과정에 이것을 쟁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2의 3의 김정, 김혁봉 선수를 키우는 훌륭한 감독들을 더 많이 훌륭히 키워내면서 자신의 모든 지하 열정을 다 바치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저는 어제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서 김혁봉, 김정 선수들이 1등한 모습을 보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입고 막 뛰어들어가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들의 경기 정신을 따라 배워서 훈련을 핏하게 해서 앞으로 선군조선을 금메달로 떠받드는 유능한 체육 선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김혁봉, 김종 선수가 세계 남성생각을 났다면 내일은 제가 훈련해서 더 많은 땀 흘려 세계의 남성생각을 나리겠다는 것을 굳게 얘기를 합니다. 김혁봉, 김종 선수들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소식에 접한 가족들과 모교인 평양 봉학서학교의 교직원들도 커다란 기쁨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혁봉이가 1등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내가 꿈을 꾸지 않나 하고 내 길을 의심까지 했댔습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혁봉이가 어릴 적부터 탁구는 시작했지만 이 어린 싹을 당에서 제때 발견해주고 애지중지 손잡아 이끌어서 오늘 이날이 때까지 키워준 당의 고마운 은혜에 이제야 보답하게 되었구나 하고 내가 장한 아들을 두었구나 하고 궁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혁봉이가 경기 가기 전에 온 가족이 모였댔습니다. 혁봉이는 이번 경기를 잘해야 되겠다고 교리를 다지고 나가긴 나갔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경기가 잘 돼서 남선 선수들을 이기고 과거 깃발을 세계에 날렸을 때 정말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방송과 텔레비전을 통하여 이 소식을 벌써 듣기도 전에 동무들로부터 전화가 들어오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축하를 해주는지 정말 너무 기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다 모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 앉아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 혁봉이가 나오는 걸 보고 정말 우리 조조마다 울면서 종작이 두뒀을 때하고도 봤을 때하고도 다르더란 말입니다. 감정이.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조국이 빛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저 자체도 누나로서 떳떳하게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세곤이 아버지가 경애하는 원수님과 우리 민 앞에 큰 기쁨을 드렸다고 하니 이 기쁨은 무슨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세곤이 아버지는 명절날 휴식일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들 백날 때도 오지 못하고 아버지는 대신해서 사진을 잘 찍어주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눈물이 나고 세곤이 아버지가 좀 야속했습니다. 그 야속함을 표현했더니 세곤이 아버지는 이제 세곤 아들 100일도 중요하지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경기를 잘하여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경기를 잘하고 와서 세곤이 사진을 크게 찍어주자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세곤이도 세곤이 아버지처럼 경애하는 원수님과 인민들에게 기쁨만을 주는 훌륭한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여기 인민반 반장입니다. 사실은 혁봉이 소식을 듣고 여기 혁봉 어머니랑 같이 기쁨을 좀 나누자고 여기 왔습니다. 이게 혁봉이 소식을 듣고 온 인민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인민반의 자랑 안에 동해 경사 안에 온 나라의 경사가 아닙니까? 오늘 아침 우리 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학교에 출근해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1등을 하고 공화국 깃발을 휘날린 김혁봉 선수가 우리 봉학서학교 졸업생이라는 이런 궁지와 자부심이 넘쳐서 모두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자, 그 학생이 정말 어릴 때부터 탁구를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정말 마지막에는 세계에서 강자로 공화국 깃발을 휘날린 이런 훌륭한 선수로 자라났다는 이런 궁지와 자부심이 우리 교육자들한테 얼마나 큰지 정말 말로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김혁봉 학생을 담당했던 선생과 한 분과에서 생활했던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은 늘 혁봉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남달리 정말 훈련으로서 또 경기로서 수업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늘 학습에서는 1등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험을 치면 언제나 최하등의 경기를 지녔고 그래서 학생 동무들한테도 이 혁봉 학생이 모범을 본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학생은 성격이 매우 온순하고 내성적인 이러한 형이었지만은 일단 훈련에 들어가서는 정열적이고 정말 그 누구한테서는 1등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그날 훈련 과제에서는 매우 이약하는 형이었다고 늘 자랑삼아 분과에서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네, 석봉 학생과 저희 딸이 그 한 학년이었고 또 저희 아들이 한탁구 서서였는데 저희 아들이 늘 말하기를 혁봉 형님은 탁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해서 늘 탁구 경기 때마다 1등을 했다고 이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전 정말 어제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혁봉 선수가 텔레비전 화면으로 정말 공항길을 휘날리고 또 금메달을 수여받고
이 장면을 볼 때 우리 봉학수학교의 기쁨과 용회를 정말 금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하바롭스크에서 진행된 콘스탄틴 거로트코브 명칭 국제 권투 경기 대회에서 우리나라 리충일 선수가 제1위를 쟁취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벌어진 이번 경기 대회에는 우리나라와 더이틀란드, 라트비아, 마리아르, 몰도바, 벨기크를 비롯한 17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선수 9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을 안고 기세충천하여 52kg급 경기에 출전한 리충일 선수는 주체적인 경기 전법과 완강한 투지로 맞다든 선수들을 모두 이기고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한편 김충혁 선수는 52kg급 경기에서 은메달을, 리충혁, 김경섭 선수들은 49kg급과 60kg급 경기에서 각각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남조선의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가 17일 광주시 금남로에서 5월 광주 다시 평화와 통일로라는 주제의 전야제를 진행했습니다. 각기각층의 군중 5천여 명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용산 철거민들, 제주도 강정마을 대표들도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쟁과 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운영했습니다. 그들은 금남로 일대에서 노동자 대회, 5월길 순례, 사진 전시회, 공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날 각계층 군중 500여 명에 참가하여 5.18 국립묘지에서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남조선의 청년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반전 평화를 위한 시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김준환 청년이 반전 평화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한 이후 대학생, 회사원 등 청년들이 거리에 떨쳐나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군의 핵 항공모함까지 동원된 전쟁 연습들이 계속 강행되고 있어 이 땅에서 전쟁 위기가 가셔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하루빨리 조선반도의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